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오늘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그래도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의지를 해야 될까? 어느 투자 관점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뭐 지난밤에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오늘 밤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될 이 미국의 9월 CPI에 대한 이런 경계감도 시장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르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의 시장 환경과 맞는 이런 키워드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그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요.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줄 것이고요.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이 바로 그 정부 정책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 원달러 환율 강세로부터 나름대로 실적 방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이 정부의 정책,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이제 신규 편입했던 이 JC 케미칼 이라는 종목이요. 어제 장중에 이제 급등 VI까지 한번 발동을 했었습니다. 자, 아쉽게 1차 목표가에서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자, 그래도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받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던 급등이었고요. 자, 오늘은 지금 장중에 한 4%대 그리고 한 5%에 가까운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자, 오늘 이제 오후에 이 정부에서 이 바이오 연료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석유 대체 연료와 관련된 또 이 언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증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뭐 오늘의 음봉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어제 대비해서는 확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장세, 쉬어가는 흐름 속에 이 종목 또한 같이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은 계속 지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사실 이제 캠시스 차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JC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거래량 터졌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캠시스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다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캠시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이 초음파 기반의 배터리 이 성능이나 그러니까 수명이나 아니면 불량에 대한 부분들을 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거의 한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한 번에 도달을 했던 또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자, 오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4%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정 그리고 어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여전히 한 번 정도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양봉을 한번 말아 올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400원 정도였었을 때 방송을 했었을 때 지금은 수익을 기회를 줄 때 챙기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슈팅이 한번 다시 나와준다면 또 수익을 좀 챙겨두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 순환을 하면서 좀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신규 편입할 종목에 대한 간단한 좀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요즘에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번 달 16일 날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5년마다 열립니다. 자, 과거에 5년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즘에 미국과의 관계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이 SOC 투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전에도 리커창 총리가 지난 8월에도 다시 한번 그 관련된 정책 발표 한 100 몇십 조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또 발표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이런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가 있어야 되고 일정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지금과 같은 하락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익절은 상대적으로 크게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자료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전에 제가 우선은 종목명부터 그리고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인 5,640원 잡고요. 종목명은 바로 대창 단조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명은 대창 단조고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중국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저는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 경제를 다시 한번 좀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 규제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이 다양한 산업 내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카드는 이 인프라 투자 쪽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중국의 이제 9월 통계국 제조업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3개월 만에 50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이 제조업 경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 정부 부양 정책 영향으로 인프라 등 건설업 경기 회복세가 빠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장비,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이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고객사로는 예를 들어서 뭐 캐터필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존디어라는 또 농기계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도 가지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볼보코리아 등 이런 다양한 국내외 이 중장비 업체들, 건설기계 업체들의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최악의 부동산 경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국의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악의 부동산 경기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할 의지를 지금 이 지표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고객사를 또 다수 두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달러, 요즘에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내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시에 이 오히려 긍정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인데, 자, 5% 상승 시 이 US 달러의 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올라가고요. 이거 뭐 전기말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쉽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화의 강세로부터도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에서 나름대로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는요. 이제 인도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이 트랙 디자인,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트랙 디자인 인디아라는 이 합작법인이 있고요. 이 대창 단조가 그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또 다른 기업이, 이 신초코라는 기업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3월 달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그쪽 이 인도 시장도 요즘에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랑 인도 쪽 관련해 가지고 이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쪽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 기업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차트 조금만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양봉에 한번 말아줬고요. 지금 61선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중장기 이평선,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던 가격대를 몸통으로 한 번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늘도 이 도지형 캔들이 지금 나와주고는 있는데, 자, 결국에는 뭐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을 억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이나 이 외국인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인도법인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도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자금을 푼다든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가 아무튼 자금들이 인도로 몰려가니까 거기 또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인데, 아직 그 생산은 되지 않지만은 내년에 이제 생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 글로벌 소위 그 경기 방책에 따라서 그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매출은 아직 일어나지 않겠는데, 향후에 이제 인도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 인도가 많이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 중국보다 인도가 더 세지 않을까 모멘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인도 쪽이 오히려 이제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요. 중국은 이제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미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당연히 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는 이 인도 쪽에 대한 시장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투자 관점 자체가 우리가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이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당대회 쪽 관련해 가지고 우선 투자 이 포인트를 좀 맞춰봤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길게 본다면은 뭐 인도 쪽도 이 동사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 상승세를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1차 목표가는 이제 5,790원이고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50원. 1차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거 원칙이 있다 보니까. 자, 1차는 5,950원, 2차는 한 6,1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고요. 자,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